시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은 신규 자금이 들어왔다기보다는 방어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자금이 돌아간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금 흐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목해왔던 시장의 주도주들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장 방향을 급격하게 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은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다기보다는 기존 자금이 순환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과연 신규 자금이 유입되어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지 아니면 섹터 로테이션만 이어지며 잠시 쉬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상승 흐름을 보였고 계속해서 자금이 회전하면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저의 노후를 책임질 적립식 계좌에서는 너무나 오랜만에 드디어 S&P 500 수익이 양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자동 매수만 진행해왔는데 드디어 양전이 되어서 기쁩니다. S&P 500 지수 자체는 오늘 아슬아슬하게 조정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조정 국면에 머무른 채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20%,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또 20%를 추가 투자하는 원칙을 지키며 주도주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동일 비중 S&P 500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는 방어주에서 빠진 자금이 빅테크로 흘러갔기 때문이지 새로운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요 지수들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번 주에 매수한 주도주들을 꽉 붙들고 추가 매수 기회를 엿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나스닥 역시 여전히 조정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일 이동평균선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추가 자금을 투입할 준비를 하되 동시에 빠르게 이탈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하락장의 특징은 보통 3번 저점을 만들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데 지금은 이론상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구간에 와 있고 최소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08년 사례처럼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무턱대고 전액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소형주는 여전히 하락장 아래에 머물고 있으며 오늘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하려면 대형주,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주식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오른 소형주는 피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섹터별 흐름을 보면 이미 소비재,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로 자금이 몰리고 있으며 방어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자금이 유입된 후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단순한 섹터 로테이션보다는 신규 자금 유입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테마 ETF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ETF, MAGS였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오르면 지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끄는 테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ETF는 오늘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돌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하지만 어쨌든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팔란티어의 상승을 놓쳤다면 IGV로 접근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현재 35를 기록하며 공포심리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공포 사이클이 벌써 45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60일 안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은 관세 관련 이슈에 지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무관심 속으로 들어간 것 같고 저는 공포 심리가 빠져나올 때까지 레버리지 지수 ETF를 매수하는 전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도 하락했지만 여전히 저항과 지지선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채권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기회가 많은 지금은 채권을 자산 배분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 가격은 10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횡보 중입니다. 저는 단기 이동평균선인 11선과 21일선이 데드크로스를 이룰 때 매도할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이 가장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이루면서 지난주부터 3번의 매수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5년 4월 25일 기준으로 2월부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을 때 강세였던 필수 소비재와 제약주, 통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잠시 쉬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식 비중을 20%에서 40%로 천천히 늘리면서 실적이 좋고 관세 영향이 적은 주식 위주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시장이 다시 하락하더라도 버틸 가능성이 높고 이미 실적이 입증된 만큼 급락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주말 동안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을 살펴보고 만약 매수 기회를 놓쳤다면 10일 이동평균선이나 21일 이동평균선 부근 눌림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한 후 다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빅테크 친구들로 오늘 강하게 자금이 들어가면서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브로드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개월 동안 S&P 500 대비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구간으로 올라섰습니다. 팔란티어는 다시 1등을 차지하며 미국 주식 전체에서 상위 97%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리더 주식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어제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만들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습니다. 많은 자금이 다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50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가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면서 횡보할 때를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팔란티어가 10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2번밖에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에 걸쳐 분할 매수를 완성하기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번 주 한 주간 20%나 올랐습니다. 이 말은 다음 주 월요일에 7% 이상 급락해도 놀랍지 않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무리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향후 횡보 구간이 올 때 다시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정말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순간 알고리즘 매수가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큰 저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저항을 완벽히 돌파한 후에야 본격적인 매수 대상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저희 투자 스타일일 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서는 언제나 본인의 성향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락 추세 안에서의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결과가 있었겠지만 저는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51선과 201선을 모두 돌파할 때까지는 관망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살펴볼 주식은 브로드컴이고 오늘 드디어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자동 매수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돌파를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입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VM웨어를 비롯해 강력한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돌파한 가장 힘이 좋은 하드웨어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저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다준 주식은 금광과 마이크로소프트 숏 포지션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오랜만에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많은 트레이더들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가장 크게 올랐고 우리가 자주 살펴보던 로어홀딩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팔란티어, 레딧 등의 주식들도 모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 내가 가진 주식이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은 나쁜 주식입니다. 오르지 않는 주식은 나쁜 주식, 오르는 주식은 좋은 주식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주식은 페넘브라라는 주식입니다. 바이오는 저는 항상 3가지 주제로 갖고 가려고 하는데 제약주 하나, 메디컬 장비주 하나, 그 다음에 유전공학 주식 하나 이렇게 3개씩 갖고 가려고 합니다. 현재 제약주는 제가 계속 소개드렸던 TG 테라피틱스, 유전공학은 진디엑스, 그리고 이제 장비는 제가 원래 인큐이티브 서지컬을 엄청 좋아하지만 현재 기술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없고 올해는 아무래도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나 페넘버를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 이후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상승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릴 때 그때 추가 매수 기회에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나우는 어제 모든 이동평균선 돌파한 뒤에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형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최고의 소프트웨어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티어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역시나 50일 돌파와 이동평균선 정배열 형성 이후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반드시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 지지받을 때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급등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티파이는 오늘 드디어 전고점 돌파했다가 다시 약간 되돌리면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다음 주 실적 발표 나오고 전고점을 확실히 뚫을 때 우리는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디엑스는 다음 주 실적 발표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고점 뚫기 일보 직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적 발표로 20%씩 상하방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실적 발표 때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상승 이어간다면 조금 더 담아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최고의 소프트웨어 주식 SAP는 실적 발표와 함께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3일 연속으로 지지하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을 이룰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면 좋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AI 전력 리더 G 버너브는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에 탄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대장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로 다시 엄청난 자금이 몰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가 아직도 30일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10% 정도 수익률을 만들어낸다면 실적 발표할 때도 계속 보유한 뒤에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IPO 주식들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크게 오르는 IPO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런 주식들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어홀딩스는 오늘 또 다시 5%나 상승하면서 엄청난 상승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를 탄 만큼 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번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갈 때까지 매수 기회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딧은 정말 오랜만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곧 갭상승하거나 갭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번 주 너무나 좋게 마감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2008년 과거를 살펴보면 이렇게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러서 상승 추세를 다시 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일단 대비를 하긴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을 점진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최대 40% 정도까지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5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면 60%,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면 80% 그리고 이제 모든 주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룰 때 우리는 그때 100%의 자금을 주식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처럼 소형주까지 상승 모멘텀을 타면서 공격적 상승장이 온다면 마진까지 이용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모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고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운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 돈은 언젠간 다 날릴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으로 창출한 분은 언젠간 반드시 사라집니다. 우리는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주식 투자 방법을 계속 탐구하고 공부를 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한순간에만 먹히는 주식 투자는 절대로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실적이 좋은 주식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 무관한 주식 그리고 시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 가장 먼저 상승한 주식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엄청난 실적 발표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말 동안 그 주식들의 실적 대응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만들지 못했을 때는 블로그에 실적 예상치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점진적으로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행을 바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는 주식 투자 방법을 계속 연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